자, 그 프린트 6쪽 먼저 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문제 하나 안 풀었죠? 네. 뉴턴의 운동 법칙과 관련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고 오늘 물체의 운동 예측하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학교를 안 와서 이쪽 프린트가 없습니다. 없어? 줄게. 없다. 내 자리에 있어, 자리. 아, 그거는 네. 정당한 사유니까 내가 나중에 줄게. 오면 돼. 그 옆에 일단 같이 보세요. 일단 이 문제 풀기 전에 그 한 가지 보충 설명을 좀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물체가 운동하는 경우를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갈까 합니다. 일단 뭐 마찰은 없고요. 여기에 이제 질량 M인 물체가 놓여 있다라고 합시다. 결과를 먼저 얘기해 주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작용하는 합력이 일정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빗면과 맞닿아 있잖아. 어떤 물체와 물체가 서로 맞닿아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밉니다. 그걸 수직 강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물체는 요 빗면을 요 방향으로 밀고요. 요 빗면은 요 물체를 요 방향으로 밉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빗면이 아니고 요 물체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 표시해 보면 이제 요 방향으로 수직 강력이 작용합니다. 마찰이 없으면 요 두 힘이 끝이에요. 요 두 힘에 의해서 얘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는 뭐냐 하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할 텐데 운동 방향하고 요 힘의 방향이 나란하지 않습니다. 얘는 뭐 그래도 그나마 수직인데요. 얘는 수직이지도 않고 나란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거예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로 표시할 때 꼬랑지를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그려놨죠. 여기에 점을 찍어요. 그럼 여기가 좌표축의 원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좌표축을 잡는데 일단 운동하는 방향으로 축을 하나 잡습니다. 운동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운동하는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축을 잡아요. 충분히 길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얘는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축하고 나란하잖아요. 한 축하고. 근데 요 힘은 지금 나란하지 않죠. 얘는 이제 분해를 합니다. 저는 벡터를 안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벡터의 분해하는 벡터를 분해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해요.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축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축이 있는 방향으로 축하고 나란하게 빛을 비춰줍니다. 그럼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러면 요렇게 비춰주면 그림자가 요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빛을 비춰주면 그림자가 요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벡터를 분해한 게 돼요. 그러니까 요 힘을 요 파란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두 힘으로 분해한 거고요. 그는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요 아랫 방향으로 mg만큼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과 얘가 작용하지 않고 파란색 두 힘이 작용하는 상황이 정확히 같습니다. 똑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분해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얘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요 힘이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 물체는 요 방향으로는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죠. 요 방향으로는 정지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하고 얘는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상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만 살아남게 되죠. 얘가 R자임이 되어서 요 힘에 의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중력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의 힘으로 일정하게 힘이 작용해서
빗면을 타고 내려오면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빗면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할 때 중력 중에서 빗변 방향 성분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이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잘 이해했다라는 잘못된 가정하에 작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1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서 18번 문제로 나왔다는 것은 20번이 끝번이니까 어려운 문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뉴턴의 운동 제1, 2법칙과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가 가장 어려운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요.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여전히 이해 안 된다는 걸 재확인할 수 있지만 더 많이 보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언젠가는. 자,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3m, 2m, 4m인 물체 A, B, C가 실로 연결된 채 정지해 있습니다. 자, 가는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중이고요. 실 PQ는 빗면과 나란합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P가 끊어진 후 A, B, C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단 중력 가속도는 G이고 실의 질량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해보고 있는데 나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A하고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전략은 이렇습니다. 일단 A는 어차피 한 개죠. 얘는 그냥 얘에 대해서 MA 꼴 F 해보면 됩니다. 사실 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학학 운동이에요. 얘는 그래서 가속도가 그냥 G가 될 겁니다. 그래도 뭐 형식적으로나 한번 해보면은 얘는 운동 방정식 세워보면 3m A는 이때 A의 가속도를 AA라고 합시다. 3mg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G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얘는 뭐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B의 가속도인데요. 근데 B는 제가 예전에 운동 방정식 연습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으면 하나로 묶어서 봐라 했죠. 그게 가속도를 구하는 게 더 편하다고. B가 이쪽으로 움직일 때 C는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매 순간 속도가 같고 가속도도 같고 동일한 형태의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좌표축을 잡을 때 B는 이쪽을 플러스 C는 이쪽을 플러스로 두고 그러니까 좌표축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합니다.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좋은 점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했죠. 중력 중에서 빗변 방향 성분이 있죠. 요건 모릅니다. 크기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장력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면 얘나 작용점이 같은 작용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랑 사라지죠. 그래서 요 힘과 요 힘만 MA 꼴 F 할 때 써서 넣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MA 꼴 F에서 가속도를 구하려고 하는데 얘는 아는데 얘를 모르잖아요.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실이 끊어지든 안 끊어지든 요 B의 작용은 중력 중에 빗변 방향 성분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빗면에 놓여 있는 가 상황에서 빗변 방향 성분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가의 경우에는 세 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요 세 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덩어리로 보고 좌표축은 뭐 A는 위를 플러스, B는 이쪽을 플러스, C는 아래쪽을 플러스 이렇게 두고 한 덩어리로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정지 상태가 유지되니까 MA 꼴 F에서 MA가 0이 됩니다. 0이 되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A에는 3mg만큼 작용하고 C에는 4mg만큼 작용하고 B는 운동 방향과 관련된 힘이 F1밖에 없죠. 그 장력은 안 써도 됩니다. 얘랑 상쇄되고 얘랑 상쇄됩니다. 하나로 묶는 순간. 그러면 MA 꼴 F를 요식도 마찬가지로 써보면 이렇게 돼요. 0은 4mg 빼기 mg 빼기 F1 이렇게 되죠. 보면 얘가 얘만 플러스고 그죠? 얘랑 얘는 마이너스잖아. 다 틀렸네 뭐.
다시 봅시다. 0은 4mg 빼기 3mg 빼기 F1 이렇게 되겠죠. 뭐 사실 이렇게 굳이 안 써도 이거 딱 보면은 이쪽으로 4mg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4mg고 이쪽으로 3mg 있으니까 얘가 평형을 이루려면 F는 얼마가 되면 됩니까? mg가 되면 되죠. F1은. 예. 그러면 2mg보다는 작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계산했는데 2mg보다 크게 나오면 문제 상황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근데 얘가 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이 2mg 중에서 요 빛변 방향 성분이 mg인데 요 실이 끊어져도 그 크기는 안 변하죠. 왜냐하면 요 중력 중에서 요 빛변 방향 성분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얘가 질량이 얼마냐, 그 빗면의 기울기가 얼마냐. 근데 실이 끊어져도 이 두 개가 안 변하잖아요. 질량도 안 변하고 기울기도 안 변하니까 요 상황에서도 요 F1은 얼마다? mg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B하고 C를 묶어서 MA 꼴 F를 써보면 총 질량이 얼마가 되노? 6m이죠. B하고 C의 질량을 더한 겁니다.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B의 가속도이자 C의 가속도이자 B 플러스 C의 가속도를 AB라고 두면 6m AB는 얼마가 되겠노? 4mg 빼기 mg 이렇게 되겠죠. 보면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4mg, 마이너스 방향으로 mg 이렇게 작용하니까 요식 풀어보면 요 B의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B의 가속도이자 C의 가속도이자 B 플러스 C의 가속도는 2분의 1 G가 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A의 가속도는 G 그리고 B하고 C의 가속도는 2분의 1 G가 되니까 기억 보기는 맞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A가 G, B가 2분의 1 G니까 2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보다 작다 했는데 각각 구해볼까요? 일단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뭐 중력이 끝이네요. 얘는 뭐 구할 필요가 없네. 그냥 3mg죠. 그럼 C에 작용하는 R자임 한번 볼까요? C에 작용하는 R자임은 R자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구해가지고 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운동방정식을 하나 더 써서 T를 구한 다음에 4mg 빼기 T 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깔끔한 방법은 R자임은 뭐가 같습니까?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하면 R자임 F는 ma죠.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를 알면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 R자임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C는 질량이 4m이고요. 가속도는 2분의 1 G죠. 그렇기 때문에 C에 작용하는 R자임은 C의 질량 4m에 B의 가속도이자 C의 가속도인 4분의 1 G를 곱하면 2mg가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죠.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보다 큽니다. MG 아니에요? 요게 잘못됐죠. 2분의 1g를 곱해야 되죠. 중간 과정은 틀렸는데 답은 맞네. 내가 머리로는 2분의 1g를 생각했는데 내가 손이 내 머리를 통제해서 벗어나는가 보다. 내 머리 통제해서. 가끔 내 몸이 내 뇌를 말을 안 듣더라고. 전기 신호가 잘못 전달됐어요. 자, 디귿 보면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장력이죠.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 장력을 물어봤어요. 그럼 장력을 물어봤으면 어쩔 수 없이 B에 대해서 운동방정식 세워보거나 C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워야지 거기에 T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습삼아 B에 대해서도 써보고 C에 대해서도 써볼게요. 둘 다 구해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B는 질량이 2m이죠. 가속도 구했죠. 얼마고? 2분의 1g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T 빼기 mg죠. 지금 이쪽이 플러스잖아. 이쪽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T
마이너스 F1. 근데 이거는 mg니까 이렇게 하면 t가 얼마 나오노? EMG 2mg 나오죠. 그럼 c에 대해서 방정식 세워도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c는 질량이 얼마고? 4m이죠.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똑같죠. 2분의 1g죠. 그 다음에 힘은 4mg 빼기 t죠. 이렇게 해도 t는 얼마가 나옵니까? EMG 2mg가 나오죠. 그럼 R자임도 맞는지 확인해 볼까? 여기에 작용하는 R자임 EMG로 구했었잖아요. 그럼 4mg 빼기 2mg 하면 2mg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R자임 질량과 가속도를 곱해보면 2m 곱하기 2분의 1g니까 mg가 돼야 되지. 근데 2mg 빼기 mg니까 mg 맞죠?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돼. 연습 삼아 두 개 다 써봤는데 실제 문제 풀 때는 하나만 써보면 됩니다. 답은 여기는 mg가 아니고 2mg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그러십시오. 자, 오늘 이제 교과서 21페이지 들어갈 건데 교과서 21페이지 펴보면 제목이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교과서 21페이지에 보면 물체의 운동 예측하기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이제 요거를 해볼 건데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임의의 시간 t초 이후에 이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아는 게 예측하는 겁니다. 어떤 물체의 운동을 안다는 것은 위치 정보와 속도 정보를 알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특정 순간은 측정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을 처음이라고 보고 그걸 0초라 잡을 거예요. 0초일 때 속도와 위치는 측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건 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이후에 임의의 시간 t초 이후에 속도와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정보가 딱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를 알고 초기 속도, 초기 위치를 알면 임의의 시간 t초 이후에 위치와 속도를 다 알기 때문에 운동에 대해서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게 운동을 이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a = f가 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이 되는 거고 거기에 출발점이 힘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역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형태의 운동을 분석해 볼 겁니다. 예측을 해 볼 겁니다. 하나는 등속도 운동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속도가 일정한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 되겠고 하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 대표적인 게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죠. 등속도 운동은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기차를 상상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운동을 분석할 때 원래 미분과 적분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세 가지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세 가지가 있는데 가속도 그래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가속도 시간 그래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인 경우에는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왜냐면 다 0입니다. 그냥 쭉 가속도가 시간이 흘러도. 근데 그래프를 볼 때 여러분이 두 가지 정보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세로축의 변화량. 또 하나는 면적이에요. 면적의 의미는 가로축과 세로축을 곱한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울기는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가속도의 변화량인데 우리 이거 정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가속도까지 끝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물리적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면적은 가속도와 시간을 곱한 건데 요 가속도의 정의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가속도의 정의가. 그러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속도의 변화량이 되죠. 따라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면적의 일반적인 의미는 속도의 변화량이 됩니다. 근데 등속도 운동인 경우에는 얘가 얼마다?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안 변한다는 뜻이죠. 속도가 일정합니다.
따라서 처음 속도가 v0였다면 이미의 시간 t초 이후에도 속도가 v0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정보로부터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속도가 안 변하니까.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울기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세로축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 됩니다. 뭐가 됩니까? 가속도가 되죠. 이 경우에는 가속도가 0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자, 면적은 속도에다 시간 곱한 건데 속도는 정의가 시간분의 뭐였어요? 위치의 변화량이었죠. 따라서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예,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이제는 좀 의미가 있죠. 면적이 있잖아요. 0이 아니잖아. 그럼 0에서 t쪽까지의 면적을 한번 구해볼게요. 0에서 t까지의 면적을 구해보면 요게 면적이죠. 얼마입니까? 네, v0t죠. v0t가 지금 이 경우에는 면적이 됩니다. 근데 얘는 위치의 변화량인데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잖아요. 그럼 이때 어느 게 처음이고 어느 게 나중이냐? 지금 0에서 t초까지 면적을 구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0초가 처음이고요. t초가 나중이 됩니다. 만약에 1초에서 3초까지의 면적을 구했으면 1초가 처음이고 3초가 나중이에요. 2초부터 10초까지 면적을 구하면 2초가 처음이고 10초가 나중이 됩니다. 그럼 이때 우변은 위치의 변화량인데 요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잖아. 위치가 바로는 안 보이죠. 그래서 위치는 따로 그냥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처음 위치는 우리가 0으로 잡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값입니다. 근데 임의의 시간 t초 이후의 위치는 우리가 뭐로 잡았냐면 위에다가 표시해 놨는데 임의의 시간 t초 이후에 나중 위치는 s라고 그냥 적어놓고 아직 모르는 값이죠. 그래서 t초일 때 위치는 s라고 이렇게 두었으니까 s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위치의 변화량인데 이 경우에는 면적은 v0t가 되고 위치의 변화량은 t초일 때 위치 s 빼기 0초일 때 위치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는 v0t라는 일종의 등속도 운동의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s는 v0t. 따라서 이제 임의의 시간 t초 이후에 위치를 알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부터 우리가 요 v0랑 t는 아는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v0는 초기 조건으로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알아낸 거고 t는 우리가 원하는 시각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s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라고 할 때도 있고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보통 초기 위치를 0으로 잡아요. 초기 위치를 0으로 잡으면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를 한 게 변인데 변이가 나중 위치 빼기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곧 나중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로축을 변이라고 표기할 때도 있고 위치라고 표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울기가 의미를 가집니다.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기울기가 뭐가 되노? 속도가 되죠. 면적은 의미가 없어요. 위치에다가 시간 곱한 물리량은 없죠.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기울기가 일정하구나, 속도가 일정하구나 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속도 시간 그래프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 푸는 과정은 거의 90% 이상이 직선 운동 문제가 나오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요. 그리고 기울기하고 면적의 의미를 분석하다 보면 문제가 다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좀 치워놓을까? 계속 거슬리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을 상상하면서 좀 생각을 하냐면 자유낙하 운동인데 어떤 물체를 아래쪽으로 v0의 속도로 던졌어요. 그러면 이제 직선 운동을 하면서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죠, 일정하게.
아래쪽으로 속도가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데 처음 위치를 0으로 잡고요. 예, 아래쪽이 플러스 방향이 되게끔 이렇게 좌표축을 설정해 놓고 얘가 지금 이 순간은 요 위치에 있었고 속도가 v0인데 임의의 시간 t초 이후에는 속도가 얼마고 위치가 얼마인지를 알아볼 거예요. 전략은 똑같습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연인 시간 그래프 그려서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얘기하면 이 중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 있죠? 요것만 잘 그리면 요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사실 순서는 이래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으로 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면적으로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경우에는 가속도가 일정하죠. 가속도가 9.8m/s 제곱으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면적의 의미는 왼쪽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니까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죠. 똑같이. 근데 실제로 이 경우는 면적이 있으니까 한번 구해보면 0에서 t까지의 면적을 구해보면 얼마가 되노? at가 되죠. 그래서 면적은 이 경우에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면적이 at가 되고요. 이건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나중이라는 것은 t초일 때가 나중이고요. 처음이라는 것은 0초일 때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는 처음일 때 속도는 얼마였노? v0로 측정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가정했죠. 임의의 t초가 흘러간 이후의 속도는 v이고 우리가 모르는 값입니다. 구해야 되는 값이죠. 그러면 요 우변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t초일 때 속도 빼기 0초일 때 속도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나중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하나의 공식이 됩니다. 요 식을 분석해 보면 초기 속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정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유낙하하는 동안 계속 9.8m/s 제곱이에요. 그리고 t는 우리가 임의로 알고 싶은 시각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v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의 시간 t초가 흘러간 이후에 물체의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의 시간에 대한 그 속도의 시간에 대한 함수가 나왔어요. v는 v0 플러스 at. 요거를 그대로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설명한 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로 나타내었는데요. 초기 속도가 v0고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의 의미는 면적의 의미는 왼쪽하고 똑같이 적으면 됩니다. 일반적인 의미니까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가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면적은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니까 뭐가 되노?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제가 답을 하죠.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이 경우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고요. 어떤 형태의 운동이든 속도 시간 그래프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이거를 한번 직접 구해 봅시다. 일단 기울기를 먼저 구해 보면 기울기는 요것분의 요거죠. 그러니까 t분의 정확하게 표현하면 t 빼기 0분의 v 빼기 v0가 되고요. 요게 가속도라는 겁니다. 요식 뭔가 낯이 익죠? 요식은 얘랑 같죠? 결과적으로는 얘랑 같습니다. 왜 그래?
상호작용을 했구만. 자, 그다음 면적 한번 구해볼게요. 면적은 일단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근데 면적은 좀 사다리꼴 면적으로 복잡해 보이니까 위치의 변화량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위치의 변화량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인데 우리가 면적으로 구할 거는 요걸 구할 거거든요. 요걸 구할 건데 요 면적을 구할 건데 0에서 t초까지 면적이죠. 요게 처음이고 요게 나중이 됩니다. 위치로 보면은 처음 위치는 0으로 잡았고요. 나중 위치는 s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일단 우변 위치의 변화량은 s 빼기 0이 될 겁니다. 위치의 변화량은. 이제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요. 사각형 면적 먼저 구하고 그다음 삼각형 면적 구해서 더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그보다는 조금 더 고급 스킬을 알려줄게요. 요거는 문제 풀 때 필요한 스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0에서 t의 딱 t 사이에 중간 지점을 이렇게 그어봐요. 그럼 얘는 2분의 t가 되겠지. 0 더하기 t 나누기 2 한 거예요. 2분의 t가 10초면 5초가 되겠죠. 여기에 딱 점을 찍은 다음에 가로로 선을 긋습니다. 가로로 선을 그으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면적을 잘라서 여기다 붙이면 요 사다리꼴 면적하고 요 직사각형 면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다리꼴 면적을 구할 때 요 빨간색 사각형 면적으로 구하는 게 더 좋아요. 이때 요 속도가 뭘 의미하냐면 0에서 t초 동안의 평균 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0에서 t초 동안의 평균 속도이자 2분의 t일 때의 속도이기도 합니다. 자, 평균 속도의 정의가 시간분의 총변이었어요. 시간분의 총변이었잖아. 그러면 시간분의 총변이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총변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균 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고요. 이게 평균 속도니까 요 두 개 곱하면 총변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평균 속도를 2분의 v0 더하기 v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5m/s고 얘가 10m/s면 7.5m/s가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10m/s고 얘가 20m/s면 15m/s가 되는 거죠. 두 개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요 사각형의 면적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얘 곱하기 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v0 더하기 v 곱하기 t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적을게요. 2분의 v0 더하기 v 곱하기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식을 보면 뭔가 다 한 것 같지만 좀 공식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는 식이에요. 잘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만 밑줄을 쳐보면 초기 속도 알아요. 그죠? 근데 임의 시간 t초 지났을 때 속도 모르죠. 요거는 뭐 아는 숫자고요. 요도 우리가 임의로 넣을 숫자예요. 또 초기 위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식을 보니까 모르는 게 두 개죠. 그러면 공식이 될 수 없죠. 뭐 알 수 있는 게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눈을 잠깐만 위로 이렇게 보면요. 요 식이 v는 v0 플러스 at거든요. 그럼 보면 얘네들은 다 아는 값이거든요. v0 at. 그래서 요 v 대신에 요 v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는 거죠. 얘를 요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다 아는 걸로 바뀌죠. v를 속한 이유는 v는 구했어요. s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v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이 돼요. 식이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은 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임의의 시간 t초 이후에
이 물체의 위치를 알아내는 공식이 됩니다. 사실 요 항은요 s 빼기 0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이치 빼기 처음이니까 요건 변이를 뜻합니다. 변이. 이 식에서 이게 이동거리 아니에요. 변이입니다. 그리고 요는 V0하고 A는 방향이 반드시 있으니까 방향을 보호로 잘 표시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얘가 변이가 됩니다. 지금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의미는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 분석하는데 시간 제일 많이 썼죠. 왜냐하면 기울기도 의미가 있고 면적도 의미가 있으니까.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요 그래프 그려서 다 풀어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예제 풀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시간 그래프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기울기가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속도죠. 그래서 잘 보면 이때 기울기라는 거는 매 순간순간의 기울기를 제가 뜻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죠?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이니까 그런 거 그게 끝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요거의 그래프이기도 하죠. 요거에 뭐 이렇게 연결고리를 보면 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 식으로부터.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위치를 구했잖아요. 임의 시간 t초 이후에. 그럼 요게 또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차함수 그래프가 되니까 아래쪽으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죠. 그 대부분의 문제는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서 풀 겁니다. 그래도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더 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도 외워두십시오. 적어주겠습니다. 임의 시간 t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0초일 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이 공식이 나왔죠. 그 다음에 임의 시간 t초 이후에 물체의 위치, 결국에 초기 위치를 0으로 잡았다면 이게 변이를 의미하게 되겠고요. 이 녀석은 초기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다 적어줄까? 얘는 정확한 의미는 속도고요. 얘는 변이가 됩니다. 초기 위치를 0으로 잡았다면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 요 두 식은 아까 그래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근데 잘 보면 이제 요 두 식에서 시간을 소거해요. 시간을 소거하면 위의 식에서 그러니까 요 식에서 t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a분의 v 빼기 v0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t가 없어집니다. 식에서. 그렇게 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나중에 여러분 직접 해보십시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 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S도 모르고 V도 모르니까 방정식이 아닌 것 같잖아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시간에 대한 정보를 몰라도. 그래서 어떤 특정 시각 이후의 위치와 속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볼 수 있어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요거나 요거 중에 하나를 아는 경우에는 이제 요 식을 통해서 나머지를 위치와 속도 중에 하나를 아는 경우에는 나머지를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식은 사실 또 의미가 있는데요. 요 식은 나중에 일 운동 에너지 정리와 같은 식이 됩니다. 좌변이 물체에 해준 일이 되고 우변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에 해당이 되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하고 동일한 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요거 배우고 나면 다시 한번 이 식을 소환해 가지고 같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 마치도록 할게요. 조심해야 되겠네. 오래 있었던 문제네.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문제라 가지고
자, 그림은 수평한 직선 도로 A 지점에 정지하고 있던 자동차가 출발하여 일정한 가속도로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출발 후 BC 지점에서 속력은 각각 5m/s, 10m/s이고요. A와 C 사이의 직선 거리는 20m입니다. B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라 했는데 굉장히 막막하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거든요. 근데 이거 직선 운동 문제인데 계산하는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부터 하냐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고민을 하세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럼 일단 요 처음에 출발할 때를 0초로 잡을 거예요. 0초일 때 속도가 얼마입니까? 0이죠. 위치도 0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순간이죠. 요 순간이 있을 때 앞바퀴의 위치를 기준으로 잡고 있네. 그럼 처음 0초일 때 속도는 0이에요. 0,0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래프가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모든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기울기가 일정한 경우만 다루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고 합력이 일정한 경우만 다루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5m/s, 10m/s가 어떤 순간의 속력들이잖아요. 속도의 크기들이죠. 그럼 5m/s, 10m/s 일단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5m/s일 때의 시각을 t라고 둘게요. 그냥 임의로 둔 겁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게 아니고. 그러면 10초일 때 시각은 얼마일까 이냐인데요. 잘 보면은 이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이죠. 닮음인데 요 높이의 비가 5대 10, 1대 2니까 요 밑변의 비는 위도 1대 2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시각은 얼마가 되겠나? 2t가 됩니다. 근데 잘 보면 요게 A점을 지날 때예요. 그리고 시간 5m/s의 속력을 가질 때가 B점을 지날 때죠. 그 다음에 요 순간이 C점을 지날 때죠. 맞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B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요 시각 차이를 물어본 거예요. 요걸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럼 얘는 2t 빼기 t죠. 2t 빼기 t니까 t입니다.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일단 난감하죠. 이 t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는데 일단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그래프는 기울기 아닌 면적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기울기는 일단 가속도예요. 가속도인데 가속도에 대한 정보 모르죠 지금. 모르니까 기울기는 일단 제쳐둡시다. 기울기는 가속도인데 뭐 모르겠네. 근데 면적은 나와 있어요.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20m죠. 면적은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시간분의 변이에다가 시간을 곱하니까 변이입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20이에요. 요 면적이. 그럼 이거를 여기에 있는 숫자와 문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삼각형의 면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2t죠. 맞죠? 높이가 얼마입니까? 10입니다. 그러면 t가 나오죠. 맞잖아. t 말고 다 있잖아. t가 얼마가 됩니까? t는 2초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까 제가 좀 더 멋있게 구하는 방법이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죠. 요 사각형 면적으로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 면적이나 요 사각형 면적이나 같죠? 맞죠? 왜냐하면 지금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같잖아. 그럼 이렇게 구하면은 어차피 요 사각형 면적도 20이거든요. 얘는 5 곱하기 2t. 이게 더 간단하죠? 이렇게 구하면. 그러면 역시 t는 2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2초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이런 걸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만약에 물어봤다면 A에서 B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요만큼 면적 구하면 되죠. 요만큼 면적. 그럼 t가 2니까 얼마예요? 5m죠. 삼각형이니까. 네, 5m고. 그럼 만약에 B에서 C까지 거리, 요 B에서 C까지의 거리를 물어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노?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면 되죠. 요만큼의 면적은 요 면적에서 이렇게 빼도 되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끄어서 해도 되는데 이 끄면은 5 더하기 10 나누기 2 하면 7.5죠. 7.5 곱하기 2 하면은 15m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뭐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변이 물어보거나 가속도 물어보거나 가속도도 구할 수 있겠네요. 가속도는 기울기 구하면 되죠. 그럼 얘가 지금 4잖아. 2t니까 그럼 4분의 10이죠. 기울기 구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구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이 물체의 질량이 나와 있다면 R자임도 구할 수 있죠. 가속도 구할 시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변형되어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공식 하나도 안 썼죠. 신기하게. 그냥 속도 시간 그래프만으로 풀었잖아요. 그래서 기울기하고 면적 의미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값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요 오른쪽 문제 복습 삼아 풀어보고 상호작용하는 힘,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